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엄지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딱 고2 학생들만을 위한 학습 전략 및 동기부여 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왜 고2들만 이렇게 편애를 해서 내가 영상을 준비했냐? 선생님이 이제 되돌아보니까 고2 때가 제일 재밌었더라고. 고2 때가 제일 재밌었다는 건 뭐냐면 1학년 때는 긴장되잖아. 내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됐고 다 처음이잖아, 모든 게. 그러니까 그 학사 일정을 따라가기만 해도 너무 바빠요. 정신없고. 근데 2학년이 되면 여유가 생겨. 한 번 다 해본 거고,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소풍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 뭐 이런 게 좀 머릿속에 있고, 플러스 내가 고3을 앞두고 있잖아. 내년에는 진짜 못 놀아. 그러니까 올해 다 놀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2 때 어쩔 수 없게 좀 느슨해지는 면이 있어. 게다가 지금 계절이 여름이잖아. 여름엔 또 더 공부하기가 솔직히 힘들어. 땀도 많이 나고 체력도 딸리고 좀 짜증도 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껏 마음껏 나태해졌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일단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특이한 세대입니다. 특별한 세대예요. 왜냐? 우리 개정 직전 세대잖아. 이 개정 교육과정 들어봤지? 고1부터 여러분들 후배들, 한 학년 후배들은 교과서도 바뀌었고요. 교과서만 다른 게 아니고 걔네들은 수능도 달라. 너희들이랑. 수능이 어떻게 다르냐? 과목도 다르고요. 출제 범위도 다르고요. 거기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도 다릅니다. 물론 신뢰와 믿음의 과목 우리 영어는 변함이 없어요. 소나무처럼 똑같습니다. 좀 소외됐어. 이제 영어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습법보다는 이렇게 동기부여 위주로 좀 준비를 한 거야, 영상을.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재수의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져. 우리가 재수라 함은 뭐야? 한번 봤던 시험, 유형의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니까 좀 이렇게 노련미도 생기고 좀 그래야 되잖아.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재수를 하면 손해다. 그쵸? 과목도 달라지고 완전 새로운 시험에 적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아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정말로 재수가 없어야 돼. 재수를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장수생들 있죠. N수생 언니 오빠들. N수생 언니 오빠들도 이거 바뀌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너희들이 대학 갈 때 그때 언니 오빠들도 가고 싶을 거야. 그 다음 수능 보기가 싫어. 여기서 끝내야 돼. 그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절박하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거를 대비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나태할 때가 아니야. 이걸 정신 꼭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는요. 할수록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애한테 물어봐. 야, 너 요즘 공부 잘 돼서 스트레스 받아? 아니요. 오히려 기분 좋아. 집중해 있거든. 근데 공부는 항상 누가 스트레스 받냐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미루는 애들. 그게 이제 선생님이 공부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요즘에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년 동안 운동을 좀 꾸역꾸역 했어. 꾸역꾸역 정말. 그래서 억지로 가기 싫어도 PT 잡아서 뭐 일주일에 한 2번씩이라도 꼭꼭 갔단 말이야. 그런데 2025년이 되면서 고1 애기들 교과서 바뀌었잖아요. 교과서 그거 강좌 다 찍고 가야지. 진짜 이것만 끝나고 가야지. 그리고 뭐 올림포스 이거 너무 바쁘네. 이것만 끝나고 가야지. 그럼 또 학평이야. 학평만 끝나고 가야지. 이제 진짜 해야지. 이제 진짜만 몇 달째였던 거야. 정신 차려보니까 반년 지났더라고. 선생님이 지금 며칠 전부터 다시 운동 시작했거든. 다시 운동을 시작하니까 딱 가서 첫 번째 뭐 하나 들자마자 느낀 게 스트레스가 날아가더라고. 계속 나도 스트레스 받았던 거야. 이 반년 동안 내가 막 그 꼴도 보기 싫은 운동 헬스장 안 가서 기분 너무 좋다. 이게 아니야. 매일매일 밤마다 나 오늘도 운동 못했네. 나 진짜 언제 가냐 운동.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단 말이야. 조금씩 죄책감이 쌓인다고. 그런데 솔직히 내 인생에서 운동 안 해도 그만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공부? 그거 너무 중요하잖아. 우리가 뭐 대학 안 가려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 안 갈 친구들은 이거 안 보겠지. 대학을 가야겠다. 꽤 괜찮은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너희들 마음속에는 공부라는 게 목표이자 부담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왔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친구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작아집니다.
공부를 안 할수록 커져요. 부담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계속해서 걔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함으로써 우리 스트레스가 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싸우잖아, 엄마랑 맨날. 공부하고 있을 때는 엄마랑 싸울 일이 없어. 맨날 야, 너 공부 안 해? 방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나 이제 하려고 했어. 그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야? 나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 하려고 할 때 그때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냥 공부를 해라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 질문이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궁금해. 사실 그치? 그런데 공부는 있잖아. 많은 부분 요령보다는 실행의 영역입니다. 요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인생에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요령이 필요한 거는 어느 수준을 넘어섰을 때 그때 어느 정도의 요령이나 스킬이 필요해. 전략이 필요하고. 근데 그 밑에서는 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때는 그때는 그냥 하시면 올라와요.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할 준비를 엄청 해. 막 공부하는 루틴, 학습법, 영어 성적 잘 받는 법 이런 것만 계속 찾아봐. 그거 찾아보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그치? 그러고선 뭐 플래너사, 필기구사, 책상 정리해 이러느라고 시간을 엄청 보내지. 근데 사실은 그러느라고 진짜 공부하는 시간, 학습 시간을 계속 까먹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 공부만 또 공부랑 다른 거랑 똑같아요 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선생님은 인생에서 살면서 축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축구나 농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체육 시간에 축구 경기 같은 거를 시키신 적이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남자인 친구들이 있지만 남자인 친구들이 야 우리 같이 축구 차러 갈래? 뭐 그런 관계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내가 너희들한테 야 선생님이 이제 축구 잘하고 싶어가지고 나 드리블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 30개 찾아봤어.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저 사람 이제 축구 좀 하겠네. 선생님 축구 왜 이렇게 진심이셔?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어때? 뭐 하는 거야? 나가서 공이나 차지. 이런 생각 들지 않니? 반대로 내가 야 선생님 요즘 축구 잘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나가서 운동장에서 1시간씩 런닝 뛰면서 그러면서 공 찬다? 그러면 오, 저 선생님 진심이네? 좀 늘었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공부도 똑같다는 거야. 일단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안으로 찰지 바깥으로 찰지 어떻게 찰지는 그 다음 얘기예요. 공부도 똑같다. 요령은 지금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상위권에 진입하잖아? 그러면 상에서 최상 갈 때 상에서 최상위로 갈 때 이때는 조금 전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우리가 하에서 중상으로 갈 때 중상에서 상으로 올 때 이때는요 전략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몸으로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버틴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인식이 필요해. 우리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사실 머리는요 수능 공부하는데 머리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 몸이 중요해. 몸으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너랑 나랑은 세대가 다르지. 너의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유튜브 10분짜리 영상도 길어서 쇼폼으로 보는 세대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집중력,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너희들의 죄가 아니고 그냥 이 환경이 그래. 그래서 나 때보다 여러분 때는 더 이 억지로 앉아있는 훈련, 억지로 뭘 안 하려는 훈련, 다른 방해하는 걸 안 하려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거야. 알겠니? 옆에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좀 잘 봐봐. 그런 친구들, 꾸준히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면 몇몇 그냥 압도적으로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정말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참을 줄 알아요. 공부를 하다가 내가 뭐 1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근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걔한테 DM 보내줘야 되는데 걔한테 뭐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뭐 보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도요. 일단 참습니다. 공부를 미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반대로 공부를 미뤄. 갑자기 해야 될 게 생각나서 공부 잠깐 미뤄. 영원히 미루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공부 잘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이 이 절대적인 양을 무시 못합니다. 공부는 양의 싸움이에요. 몇 시간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꼭 기억해야 되고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 중에 야 공부 앉아서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공부를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지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부, 우리가 뭘 앉아서 오랫동안 하는 게 원래 힘들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상님들, 우리 뭐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 정도 말고 아주 조상들을 생각해봐. 원시인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어때? 원래 수렵 채집해서 먹고 살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서 몸으로 밖에서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그게 우리 DNA에도 어쩔 수 없이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생김새가 애초에 앉아서 뭐에 계속 집중하면서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든 생명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애초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몸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집중력이 굉장히 짧은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30분. 그것보단 괜찮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1시간짜리 계획을 짜세요. 그 1시간 동안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냥 멍 때려도 괜찮으니까 딴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휴대폰 꺼낸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휴대폰 치워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버티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앉아서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화장실이 급해? 그러면 실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 빼고 그냥 갑자기 지루해서 화장실 갔다 올까? 그냥 물 한 잔 마실까? 이런 거는 다 참아.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요게 꼭 중요합니다. 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학력이 좋으셔서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게 머리가 유전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이 유전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초에 집에서 앉아서 책을 오래 보신다거나 뭘 하나 꾸준히 하신다거나 어느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그걸 하시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몸으로 버티는 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될 때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해. 우리가 공부 막 잘 될 때만 하면요 1년에 며칠 못해요. 나머지 기분이 안 될 때, 비가 와서 좀 꿀꿀할 때,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나쁠 때, 엄마가 뭐라고 해서 속상할 때, 수행평가 때문에 바빠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마다 공부를 다 못하면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 있어?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돌 있니? 최애? 네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혹은 네 최애가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그러면 기분에 상관없이 할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이 앨범 발매, 좀 있으면 앨범이 나와. 근데 그 전에 한 며칠 전인데 오늘 기분 너무 꿀꿀해서 연습 못해. 떡볶이나 실컷 먹고 유튜브 새벽까지 보다가 자야겠다. 이런 사람 있을 것 같니? 없어요. 아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유명한 성공한 그런 아이돌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어떻게 살아요? 그냥 좋으나 싫으나 기분이 꿀꿀하나 아니나 그냥 하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혹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선수들 선생님 보통 야구 좋아하거든. 야구나 F1 레이싱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기분과 상관없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기분도 나쁜데도 해야 되고 버티기 힘든데도 버텨야 되고 인생 너무 괴로운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만 괴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친구도 다 그냥 힘들어요. 다 힘든데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부모님, 엄마, 아빠 오늘 힘드셨을걸? 근데 그냥 참고 책임지고 하는 거야. 선생님 오늘은 내가 컨디션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강의 3개, 4개 찍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책임감으로 버티면서 사는 거야. 그냥 그 버티면서 사는 와중에 그냥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도 그 책임지는 삶,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되셨죠?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 아니에요. 다 사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에 관해서는 거의 끝났고 영어 학습 방법도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법,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습법을 안내해 드릴 때도 되게 정석적으로만 알려줘요. 막 요란한 건 알려드리지 않거든? 그게 선생님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야. 공부라는 건 애초에 안 될 때도 해야 되고 우직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영어 학습 방법은 러프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약점을 아셔야 되고요. 이거를 채워야 돼. 여기에서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해. 그거 진짜 큰 실수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원래 하게 돼 있어. 인간은 자연스럽게 냅두면. 의지가 없이 그냥 두면. 근데 나도 그럴 거야. 근데 우리 공부란 어떤 거냐면, 아이고, 네. 이만큼의 범위가 있어. 야, 이만큼의 시험에 나올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이만큼을 몰라. 근데 이만큼을 더 촘촘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림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니? 이걸 채워야지 결국 100점이 나와요. 이걸 채워야지 성적이 올라. 근데 이걸 계속하고 앉아있어. 영영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분석하셔야 되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여길 채워야지 니네 점수가 오르는 거예요. 약점을 분석해서 채우는 기회가 2번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이렇게 2번 동안 다 할 수는 없어. 선택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영어를 총 보통 4개로 나눠. 어휘, 문법, 해석, 독해.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 어휘, 문법, 해석, 독해 중에 내가 뭐가 약한지를 파악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파악하냐? 여러분들이 고2잖아. 그럼 1학년 때부터 봤던 시험지가 있지. 내신 시험지 꺼내시고 모의고사 시험지 꺼내세요. 뭐 틀렸는지 확인하세요. 뭐 틀렸는지 확인을 해서 왜 틀렸는지 좀 봐. 아, 내가 단어를 몰라서 틀렸네. 단어를 몰랐을 수도 있고요. 해석을 제대로 못했네. 해석을 이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제대로 해석은 했는데 답 찾는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이런 문제를 읽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독해의 문제거든. 그런 게 문제였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채우는 겁니다. 여름 때 한두 개밖에 못 채워요. 막 어휘도 마스터하고 내가 뭐 문법도 마스터하고 해석도 마스터하고 독해도 마스터할 수는 없어. 그럼 누가 영어를 못해? 다 잘하지. 절대적인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하면은 다행이에요. 겨울 때도 마찬가지야. 한두 개 정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두 개의 유형만 하시면 돼요. 4개를 골고루 해야지 하지 마시고. 먼저 어휘가 문제라면 솔직히 어휘는 문제가 아니어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1시간씩 하시면 돼요. 이건 시간이 중요해.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꾸준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끔 이제 애기들 중에 선생님 몇 개씩 외워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개 외우라고 했어. 근데 네가 100개 외우는데 3시간 걸려. 어떻게 해?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시간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1시간씩이라고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읽고 학습하고 테스트 보고 이걸 하는데 외우고 테스트를 보는 데까지 1시간 동안 몇 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사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은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잘하는 친구들은 60개 이상을 할 수 있어. 그 정도에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주자면 내가 테스트를 봐서 틀렸지. 그 틀린 단어는 단어장에다가 표시, 왼쪽에 표시. 그래서 그 표시를 누적해 가는 거야. 단어장 2회독, 3회독, 4회독 해야 된다는 거 들어봤지? 그 2, 3, 4회독이 뭐 3,000개의 단어인데 3,000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봤어. 테스트를 쭉 보면서 틀렸던 단어들이 있어. 한 3,000개 중에 절반은 몰라. 1,500개. 그럼 그걸 2회독 할 때는 그 1,500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또 했더니 좀 절반으로 줄었어. 750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점점점 회독을 할수록 다시 봐야 되는 단어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5회독 할 때쯤에는 단어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며칠 안 걸리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적 표시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2번째, 문법. 네,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막 문법을 막 해라 라고 추천을 할 수는 없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내가 고3 때도 내신을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라면 지금 개념이 부족하다? 그럼 채워야 돼. 지금이라도. 근데 만약에 제가 개념이 부족한데 고3 때 내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개념을 또 다시 공부해라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혹시 그래도 문법 공부 안 하기는 아쉬워요. 그러면은 문제풀이 강의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문법 문제풀이 강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문제풀이 강의 하면서 거기에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시는 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법을 또 시원하게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내가 몇 점 맞을 줄 알고 내가 88점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점수 안 아깝겠어? 그래서 뭐를 지금 섣불리 버리지는 마세요. 문법은 웬만하면 하면 좋아요. 문제풀이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 해석은 정시, 수시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돼요.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 쌤 강의 중에는 문장 해석 기본편이라는 강의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되고, 쌤 강의 외에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다른 강의들은 다 구문이라고 붙어 있어요. 구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구문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독해는 뭐냐면 해석은 다 돼. 근데 답을 못 찾겠어. 이런 친구들이 듣는 거야. 어떤 특정한 유형들, 이런 걸 잘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보통 논리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논리력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다른 약점이 있어. 그럼 그 공부를 해야 돼. 막 독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독해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른 약점은 이제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2학년인데 지금 2학년 말 때까지 독해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석까지만 제대로 해놔도 돼요. 3학년 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할 거다. 그럼 양치기는 안 돼요. 예를 대표적으로 이런 거. 난 매일매일 독해 30문제씩 풀어야지.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야. 하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풀면 독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를 푸는 거. 그게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AS가 중요해. AS도 애프터 스터디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뒤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찾아서 외워야겠지. 여기만 해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봐야 돼. 정독하면서. 해석을 해보면서 내가 단어 이미 찾았잖아. 근데 단어 아는데도 모르는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지. 그런 거는 네가 구문을 몰라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설지를 찾거나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거나 이러면서 해결해야 돼요. 구문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돼. 이렇게 하면요. 하루에 10문장 이상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휘 매일 1시간씩 하라 했잖아. 이거 기본 옵션으로 깔면서 추가로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30문제씩 AS 해가면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 거 의미 없고 몇 문제만 풀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나 뭐 여름방학 때 문제집 몇 개 풀었고 안 중요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걔 점수 별로 안 올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갈 길을 묵묵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은 끝났는데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겼던 친구들이 있어. 그 질문들 중에 몇 가지 테마를 정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에서 안 다루는 질문들은 선생님이 다른 학습법, 캐스트나 지금 앞쪽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막연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너무 아쉬워요. 제 것도 답변해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여기서 해결 안 됐어요. 그런 친구들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첫 번째,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 본문 암기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신에서 본문 암기는 이제 따라오는 효과인 거지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딜 가야 돼.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요. 막 지도 보면서 가. 그러면 그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외워지겠지 그 길이. 근데 네가 거기까지 길을 외우려고 가는 건 아니지. 그거야. 이거를 외우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여러분들이 보통 다 왜 안 외워지는 거냐면 강의 듣고 끝. 강의 듣고 문제 풀고 끝이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 수업 듣고 그리고 강의 듣고 그리고 해석해야 돼. 직접 해석해 보셔야 돼요. 아마 안 하는 친구들 많을걸? 이 해석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진짜 큰 차이입니다. 해석을 해보셔야 네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알 수 있고요. 한번 각인돼요.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단어 외우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필기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선생님이 찍어준 서술형 문장 쓰면서 또 보고 문제 풀면서 여러 번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세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냥 외우려고 다짜고짜 외워버리면 실력이 안 늘잖아. 그러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2학년 기말 때 또 똑같이 외워야 되고요. 3학년 1학기 때 또 똑같이 외워야 되고요. 2학기 때 또 외워야 돼. 근데 3학년 때는 내신 범위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훨씬 괴로워집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실력을 길러라. 두 번째,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힘들어요. 어떻게 버틸까요?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 친구 말고도.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해보셔야 되고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
예, 자기 사람들이 왜 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르잖아. 뭐 누구는 먹으면서 풀고, 누구는 영화 보면서 풀고, 누구는 노래 들으면서 풀고 하죠. 선생님 같이 이제 좀 외향적인 스타일은 어떻게 했었냐면 같이 할 동행을 구해요. 파티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우리 뭐 여름방학 동안에 이거 같이 하자. 이 강의 같이 완강하자.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내가 좀 처졌을 때는 쟤가 날 끌어주고 내가 또 쟤를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너지를 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 아니면 자랑해도 돼. SNS 같은 데다가 꾸준히 올리세요. 네 공부하는 거, 기록을 남기는 거 이런 것도 꽤 도움이 되고요. 왜 여러분들 그 유튜브 다이어트 영상 이런 거 보면 그냥 자기 1년 동안 한 걸 기록으로 남기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을 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모델 찾기예요. 롤모델 찾기. 이거는 꼭 공부로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분야에서 꽤 성공한 사람은 어차피 다 비슷해. 성공하는 방법이. 노력과 성실성으로 성공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분야에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를 계속 추적해봐. 가끔 찾아보고. 영상 찾아볼 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최근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 블랙핑크 제니 씨가 나온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 체력이었대. 당연하지 않니? 너무 말랐잖아. 너무 말랐고 뭐 많이 먹지도 않을 텐데 체력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게 대단할 정도입니다. 근데 노래하면서 춤까지 춰야 되니까 얼마나 체력이 딸리겠어.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극복해 보려고 런닝머신에서 뛰면서 자기 그 공연 한 순서의 곡을 다 불렀다는 거야. 그거를 다 부를 때까지 런닝머신에서 안 내려왔대요. 그렇게 연습을 했대. 그걸 보는데 진짜 감동을 받았어. 선생님이. 뭐 선생님 뭐 특정 그룹의 팬이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뭘 못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아니 저렇게 월드스타인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롤모델을 갖는 건 정말 좋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잠깐씩 쉴 때 리프레싱도 되니까 영상 찾아보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시집 읽는 거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이거는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달렸길래 가지고 와봤어. 다 비슷하게 지금 고2 지금쯤이면 뭘 고민해? 정시할까 수시할까 고민하잖아. 계속 할까 말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대표 사연은 이겁니다. 자기가 좀 애매하대요. 좀 열심히 하면 올리면 더 상위 레벨 갈 수 있기는 한데 둘 다 잡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거 욕심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밑에도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이거를 수시로 좀 못 간다는 말도 있는데 아니면 뭐 정시로 가려니까 또 재수생 무섭고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하기를 애매하다. 그럼 하셔야 됩니다. 애매한 친구들은 버리면 안 돼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애매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거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해. 이러고서 대학을 뭐 잘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도 그래도 나는 뭔가 약간 나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 나는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떨어져 봐야 뭐야 안 되네? 이게 안 되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연한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 이거 애매한 친구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안 해요. 근데 안 애매한 친구들 있지. 너무 망했어요. 그런 친구들, 내 목표에 비해 너무 망해버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시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내가 뭐 고2 초반이다. 아니면 고1 중순이다. 이럴 때는 너무 이르다. 아직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고2 1학기가 끝나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500일 정도 남았어요. 수능.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결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하고 여기만 집중하면 뭔가 수월하게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도 어려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잡고 덤벼야지
그냥 지금처럼 나태한 마음으로 그냥 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지만 뭐야? N수생 언니 오빠들, 그 무서운 재수생보다 더 무서운 N수생 언니 오빠들, 그 언니 오빠들, 반수하는 언니 오빠들 있지? 서연고 스카이 다니는데 의대 가고 싶어서 반수하는 반수생 언니 오빠들, 약대 가고 싶은 언니 오빠들, 이런 언니 오빠들이 다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그때 그 N수를 끝내고 싶어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다 같이 절박할 거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공부할 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이 전부라는 거 명심해 주고, 선생님은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아쉽지만 또 수시를 위해서 남아있는 친구들을 위해 고2 말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여름방학 보람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